자,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에서 좀 입지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안양 평촌. 네. 평촌의 좀 특정한 단지 얼마나 빠졌는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을 인덕원 대우. 푸른 마을 인덕원 대우. 네. 이 단지는 뭐 구축이긴 해도 그죠? 2001년 입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요 라인들이 이제 교통 호재나 재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네네네. 일단 시세부터 이제 체크를 하면 이 최고가가 12억 4천 가던 게 네. 지금 이제 6억 7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아, 거의 반토막이네요. 예, 직거래 4억 2천을 좀 제외하고 네. 그래서 보자니 한 46% 정도 빠졌습니다. 46%가 빠졌군요. 좀 크게 빠지긴 했다만 크게 빠졌죠. 예. 만약에 직거래는 66%니까 이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네, 직거래는 저희가 뭐 또 그냥 네. 과감하게 네.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네. 이제 6억 7천을 봤을 때는 한 46% 정도 네. 빠졌다. 사실 뭐 이 지역이 이제 의왕시 내선동이랑 거의 경계점에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앞으로 경계점에 있죠. 예, 교통 호재 뭐 인덕원을 지금은 4호선이 진행하지만 앞으로 네. 인덕원 동탄선이라든지 GTX-C 라인이라든지 한번 찍어볼게요. 네네. 자, 이해하기 쉽게. 자, 여기 인덕원, 여기 지금 현재 4호선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 줄이 보이죠? 네, 요 줄에 보면, 이제 여기가 월곶 판교선이 하나, 월곶 판교선이 인덕원에 인덕원역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인덕원 동탄선. 네. 네, 이게 또 인덕원까지 오죠. 네. 그 다음에 또 GTX-C 노선. GTX-C. 네. GTX-C 노선이 또 인덕원을 인덕원역. 지나갑니다. 네. 그럼 총 4개의 노선이 향후 그렇죠.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4개의 노선 정도면 수도권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의 교통 지역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위치가 사실 아까 다시 인덕원역으로 오면 위치가 여기가 이제 평촌 신도시보다 네네. 평촌 신도시와 과천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네. 사실 여기 호재와 여기 호재를 좀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여기를 빼놓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많은 역이 다니는 곳이에요. 네. 그 경기도권에서 상권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가장 좋은 안양 그리고 평촌 지역이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권에서 또 탑클래스인 과천, 과천 지역에 이렇게 딱 중심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곳. 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같이 상승을 했다가 네. 이제 하락장이 오니까 이런 녀석부터 이제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시 또 상승장이 온다면 이런 녀석들이 또 상승폭이 높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주변에 또 새 아파트, 그다음에 재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바람만 타면 함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단지다라고 평가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고평가고 적정 수준인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리치고로 와서 시군구.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안양. 경기도 안양시의 전반적인 한번 진단. 안양. 여기가 동안구? 네. 동안구에 네, 조회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 보면 우선 여기 가격을 보면 많이 올랐다가 좀 꺾이고 있는 게 보이고요. 네. 투자 점수도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세 대비 저평가도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고평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소득 대비 봤을 때도 좀 고평가 많이 빠졌지만 고평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네네. 네. 그리고 평촌은 뭐 최근에 생긴 신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죠. 드라마틱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로 이래 보면 될 것 같고 네. 확실히 신도시들이 고점일 때 고평가가 많이 끼었다가 또 많이 빠졌다가 또 많이 끼고 그런 현상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고평가인지 보겠습니다. 평균이 12.6. 자, 소득 대비 집값을 지표로 나타내는 PIR이라는 지수로 고평가 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9.2가 제일 고점이죠. 네. 19.2. 자, 평균은 12.6. 그랬을 때 52% 정도. 고점일 때가 네. 평균 대비 고점일 때가 한 52%가 정도 고평가였다. 고평가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17.2니까
17.2로 변경을 하면 37% 정도. 많이 내려왔네요. 네. 그래도 여전히 좀 고평가 수준이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면 37%면 좀 경기도권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요 녀석이 최고점일 때 최고점일 때를 비교해서 적정 시세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네. 최고 가격이 아까 12억 4천이었죠. 네. 그러면 12억 4천 이렇게 했을 때가 8억 8천 정도. 정도가 이제 적정 PIR로 대비했을 때 적정 시세다. 그런데 6억 7천은 그러면 이제 조금 저렴하게 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 얼핏 봐도 거의 이제 코로나 이전 가격 때보다도 맞죠? 네. 더 빠진 걸로 좀 보여요. 네, 차트를 네, 봐도. 네. 그러면 얘가 이제 가면 최저점까지 간다면 얼마나 빠질까 또 궁금하잖아요. 안양시의 가장 네. 최저점일 때를 네. 대비해서 한번 가격을 유추해 보면 네. 9.6 정도가 되네요. 네, 최저점. 제일 좀 바닥일 네. 때 그러면 이제 9.6이라고 한다면 6억 2천. 6억 2천이면 역사상 가장 싼 가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이제 이 가치를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대입해서 환산하는 거니까 네. 6억 2천 정도면 정말 거의 바닥 가격에 가깝다는데 그럼 저번 달에 6억 7천에 거래된 어. 요거는 거의 뭐 솔직히 나쁘지는 않은 것 나쁘지 같아요. 않네요. 네, 네. 이렇게 봤을 때 맞죠. 그러니까 직거래 저거가 자꾸 눈에 띄긴 한데. 네. 살짝 가릴까요? 네. 여기 분들 안 속상하게 네. 살짝 가리자니.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봐도 사실은 뭐 지역도 좋고 네. 호재도 풍부한 지역인데 가격까지 어느 정도 다시 되돌아오면 매력적인 가격이 되면 약간 실거주분들은 눈에 좀 담아 좀 두시는 게 좀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여기를 투자처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빠진 녀석이 다시 또 상승장이 오면 또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호재들이 너무 많아요, 또. 네. 근데 타이밍을 좀 어떻게 보면 좋냐면, 대출 규제가 좀 풀려서 내 돈을 좀 작게 투자할 수 있다라든지, 전세가가 좀 받쳐줘서, 레버리지 효율을 좀 볼 수 있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투자를 좀 생각한다면 정부의 규제 이런 데 좀 촉각을 좀 세우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얘가 이제 최저점일 때를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6억 2천. 이 정도면 가장 싸다. 네,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내보면 적정 시세를 했을 때는 한 8억 천. 8억 천 정도. 네. 최고점과 최고점을 기준으로 잡고 평균과 평균, 저점과 저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최근에 거래된 게 6억 7천이니까 평균 대비는 좀 싸게 최근에 거래된다. 네. 이렇게 해서 느낌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거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달려가고 싶은 곳이 많이 보여요. 네, 네, 맞아요. 네, 달려가서 바로 산다 이거 떠나서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왕이면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서 확인해서 향후 입지는 좋아질 건데 현재 가격은 더 저평가된 곳 이런 데를 계속 찾는 거죠. 맞아요. 네, 어차피 돈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캠프 부동산 스쿨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렇죠. 고정 댓글란이나 더보기 설명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